부모라면 대부분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무사히 자라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훗날 자신의 가치를 찾아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부모 사랑의 본질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거나 지치면 그 순수한 마음에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무심결에 자녀에게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 대표적이지요. 겉으론 단순한 하소연 같아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언젠가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돌려줄 거라 믿는다는 바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사람인지라 조금이라도 기대고 싶고 자녀에게 받는 사랑으로 위안을 얻고 싶은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지나치면 자식에게도 보이지 않는 짐이 되고 부모 스스로도 큰 실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자라서 자기 삶에 몰두하다 보니 부모가 원하는 만큼 돌보지 못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키웠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섭섭함이 크게 들겠지요. 1-1 이미 누린 기쁨을 떠올리자.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은 자녀를 품에 안고 기르면서 이미 누렸던 크나큰 기쁨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일 때 그 미소 하나에 세상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던 감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훗날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좋을 만큼 값진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며 얻은 즐거움 자체가 이미 삶의 중요한 보답이었습니다. 1-2 내가 너를 키웠다는 관념의 부작용. 반면에 내가 널 이렇게 키워냈다라는 의식이 강하면 그만큼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부모로서 서운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게 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자식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공자는 늘 사랑의 마음은 대가 없이 베풀어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마음가짐을 꾸준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보다는 함께하는 삶이라는 관점으로 자식을 위해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라는 고민은 언뜻 보면 지극히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 스스로를 옭아매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지요. 2-1 희생의식이 누적되면 찾아오는 공허함. 처음에는 내 아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도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누적되고 쌓이면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정작 난 무엇을 얻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불평과 서운함을 토로하게 되지요. 이러한 희생의식이 깊어질수록 부모는 아이를 대할 때 미묘한 감정적 압박을 가합니다. 무의식 중에 너도 나에게 뭔가 돌려줘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가 그것을 알아챈다면 그 역시 부모를 미워하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감정을 다시 부모에게 투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불편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2-2 함께 살아가는 기쁨에 주목하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희생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울고불고 떼쓰면서도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매달리는 순간 사실은 그 아이도 나에게 큰 행복을 선물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내 인생이 훨씬 풍성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느새 희생이라는 단어 대신 감사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공자는 가족 간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선한 마음은 금세 상처받을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독립을 허락하라. 우리 사회에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여전히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학비나 결혼자금, 취직 후의 뒤처리 등등 조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는 부모가 적지 않지요.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다소 편안하고 부모로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부모도 언젠가 지치고 자녀 역시 마음 한켠에서 나는 왜 부모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라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계속해서 크게 희생해 주길 은연중에 바라는 자녀도 생길 수 있죠. 3-1.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회의감.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다 보면 부모는 어느새 내가 왜 내 시간을, 내 돈을 이렇게까지 바쳐야 하지? 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건강하고 여유로운 상태라면 괜찮지만 언젠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이런 마음은 곧 불만으로 바뀌곤 합니다. 자녀 역시 이렇게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니 좋긴 한데 하며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3-2. 자식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부모의 용기. 공자는 바른 사랑이란 상대를 건강하게 자립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것은 곧 독립을 허락하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아이가 20살을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고 말해주는 것은 부모가 베풀 수 있는 아주 큰 선물입니다. 물론 세상이 험한 것을 알기에 걱정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스스로 부딪히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존재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택하면 아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뜻밖의 커다란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려움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지요. 바꿔 말하면 너 힘들겠지만 나는 믿고 지켜보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자녀가 독립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자신의 길을 찾았을 때 그 행복감은 부모와 자식 모두가 크게 느낄 것입니다. 4. 부모 자신의 결혼 생활과 부부 관계가 우선이다. 정말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결국 좋은 배우자가 되는 길과도 같다. 이 말은 언뜻 봐서는 연결고리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란 기본적으로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관계에서 시작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부모 둘 사이가 늘 다투고 악을 쓰는 집안에서는 자녀가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마련입니다. 4-1. 부부 갈등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아무리 양육비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학습이나 외부 활동을 열심히 지원해 준다 해도
부모가 서로 불화가 심하면 아이의 마음에는 안정감이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를 지나며 아이는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싸울까? 혹시 이게 내 탓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대인관계나 학업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지요. 공자 역시 가정의 화합을 인의 실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사람과 제대로 화합하지 못한다면 세상과도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말 자식을 생각한다면 남편 아내 사이의 기본적 존중과 사랑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4-2 부부가 화목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란다. 학창시절 공부를 좀 못해도 나중엔 잘 될 아이는 결국 잘 된다는 말은 어찌 보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부 사이가 평온하고 서로 신뢰를 주고받는 가정이라면 실제로도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이가 집에서 받는 정서적 안정감이 남다르기 때문에 설령 일시적인 슬럼프나 학업 부진이 찾아와도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힘을 기르기 쉬운 것이지요.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집은 부모가 늘 서로 존중하고 대화로 해결한다는 믿음만으로도 엄청난 든든함을 얻습니다. 결국 자식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싸우고 고함치는 부모보다 서로를 먼저 배려하며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훨씬 더 좋은 부모인 셈입니다. 5. 내가 너를 위해 산다는 생각이 자녀에게 주는 부담. 부모로서 나는 자식을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모든 것을 바치시니 나도 언젠가 꼭 그만큼 보답해야 한다는 무게를 질 수밖에 없죠. 5-1 무거운 기대가 아이를 옥죄다. 이 무거운 기대가 쌓이면 자녀는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할 때마다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진로를 결정할 때도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부터 생각하느라 정작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요. 결국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이 없고 늘 주변의 인정에 기대는 어른으로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5-2 진정한 독립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결국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게 하려면 부모가 너무 큰 기대를 심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라는 따뜻한 지지. 실패해도 괜찮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라는 격려. 이런 문장들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힘이 됩니다. 공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선물로 자유로운 정신을 꼽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실패하거나 성공하더라도 그 책임은 온전히 내가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6. 공자가 전한 나이가 들수록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에 대한 지혜. 공자의 가르침 중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멀어지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해결해 주지 마라. 양육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대신 부모는 완전히 방치하지 말고 필요할 때 조언자나 지지자 역할을 수행해주면 됩니다. 자식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지 마라. 돈은 가정 내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돈 문제로 늘 다투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심리적 안정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 진정한 좋은 부모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돈으로 인해 본질적인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 마라. 자식은 독립된 개체이고 앞으로 자기만의 삶을 영위할 주체적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의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달렸다고 주장하거나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며 통제하려 든다면 자녀는 언젠가 부모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기본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마라. 방탕하게 산다거나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식의 태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공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늘 말했습니다. 부모가 바로 그러한 모범을 보일 때 자녀 역시 그것을 보고 배우며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지요. 7. 사랑한다면 때론 고생도 시켜라. 삶의 고비마다 나를 지켜내는 인생 공부에서 강조하듯 공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때로 고생도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안락한 환경에서만 자라게 한다면 오히려 자녀가 현실 세상의 거친 파도에 부딪혔을 때 살아남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부 역시 늘 부모가 챙겨주고 문제집까지 대신 골라주며 학원에 출석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면 자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이 부족해집니다. 심지어 취업 시기가 되어서도 부모가 회사를 골라주고 면접에도 동행한다면 자녀는 결국 진짜 어른으로 독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7-1 무조건 편안하게만 해주려는 태도는 사랑이 아니다. 공자는 사랑이란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미워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점을 바꾸지 않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지적해주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귀찮고 힘들어도 그냥 두자 혹은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태도는 길게 보면 아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균형 있는 사랑을 권장했습니다. 즉, 너무 엄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지도 않는 애정과 질책이 어우러진 태도를 가리킵니다. 8. 부모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최우선. 결국 공자의 사상에서 가장 강조되는 점은 내가 먼저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책임하게 일상을 허비하거나 거짓말을 습관처럼 일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구는 모습을 매일 본다면 자녀는 그걸 그대로 배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1 타인에게 관대하되 스스로에게 엄격하라. 공자는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히 엄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태도를 부모가 먼저 실천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됩니다. 부모가 매사에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려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 정도는 덮어주며 스스로 잘못이 있으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교육 효과는 그 어떤 말이나 책보다도 강력할 것입니다. 8-2 예의를 잃지 않는 태도. 가족 안에서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가깝다고 해서 서로에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이 먼저 아이에게 예의를 지키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어른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원리가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함부로 거친 말을 내뱉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자녀가 지켜보면 곧 아이도 똑같이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나부터 사람답게 살자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자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 실천이야말로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는 길이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거칠애 없이 진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 애쓰는 부모를 존경하게 마련입니다. 9. 결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빛나는 길. 우리는 흔히 부모가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가 생기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책임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단계가 마냥 꽃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라는 서운함을 품거나 자녀가 자란 뒤에도 나에게 뭔가를 돌려주길 바란다며 희미한 기대를 품게 되지요. 공자의 가르침은 그런 부모의 고민에 대해 확실한 조언을 줍니다.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순수하고 자유롭게 베풀어질 때 부모 역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자녀도 자신의 길을 주체적으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때로는 고생도 시키고 잘못을 지적해주며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엄정함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성실하게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체로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부디 이 영상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하는 말 대신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원하는 대로 해봐라라는 말들을 더 자주 건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를 옭아매는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면서 훨씬 따뜻하고 여유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자생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울타리를 쳐주거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들면 자녀는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갈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이가 겪을 아픔이나 시련을 모른 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바 사랑한다면 때론 고생하게 하라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고생도 아이가 스스로 삶을 배우는 과정임을 인정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부모란 자기 삶을 올바르게 가꿔나가며 자녀에게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건네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되 잘못된 점은 단호히 알려주며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 길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고 자녀 역시 부모를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부모로서 혹은 누군가의 자녀로서 한 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시대가 달라져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인과 예, 그리고 의를 지키는 삶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니까요. 나와 내 가족이 조금 더 화목해지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는 길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자가 들려주는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의 특징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더욱 깊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이 글이 작은 실마리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생각과 품격이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